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생활법률, 민법, 민법. 이제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하죠. 이 민법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 뭐 당사자들 간에 저 재산이랑 그쵸, 재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내에서도 막 그런 게 있고 하죠. 가족 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재산권 문제 가지고 예를 들면 막 대기업 이런 데 늘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실제로는 뭐 간혹 있긴 하죠. 집안마다. 근데 그런 재산에 대한 분쟁이나 가족 분쟁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심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기업 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권적으로 뭔가 얽혀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 우리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서 조금 언성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인이지만은 어떠한 일, 사업이 됐고 뭘 하면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얽혀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3대 원리,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민법의 3대, 그에 대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조금 소화할 수 있는, 그건 되게 소화하려면 그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쉬워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제가 막 종교개혁 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그것 나중에 링크 걸어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대 민법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종교개혁 뭐라고요? 재산권이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힘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의 힘. 그 힘을 타고, 이제 다른 그 요소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날 만한 추동력을 받지 못한다고요. 루터나 칼뱅의 그 개혁이 결국은 부르주아가 됐건 그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강렬하게 원했기 때문이야. 근데 재산권이 가장 중요했어. 그리고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는 신앙과 이성이 합해 있다가 다시 한번 분리가 되는 신앙 지상주의 이런 것이 있는데, 근대의 그 기본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뜯겨왔거든. 왕한테,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배자한테도 또 정치적인 지배자에게도 수리소문 없이 그냥 죽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종교적 지파가 갈리거나 아니면은 재력이 많이 있는데, 재력은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재력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권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몰살당한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여러 그 템플 기사단, 유대인 등등 해서. 근데 그게 이제 근대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놈이 참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각성을, 이게 그러니까 막 무슨 민중들이 이렇게 그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부르주아들이 그걸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일단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주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세 원칙을 바로 연결해서 그 알아볼 수 있는 그거예요. 뭐냐? 세 원칙 뭘까? 소유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순서는 막 반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제 설명에 맞게 하려면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자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어느 대상과
가족이 됐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건 다른 기업이 됐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돈 얼마 내고 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계약. 그걸 자치적으로 하는 거야. 자율적으로. 이게 두 번째예요. 소유권, 그다음 계약.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면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뭘 잘못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런 걸 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떤 과실에 의해서 어겼어. 책임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했느냐를 따지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역으로 그 도구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뜯겼으면은 소유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고 과실이 고의가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과실 책임주의 이 세 가지가 바로 근대 민법의 3원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거 그냥 이렇게 나열된 글일 뿐이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배경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내 집, 내 재산 보호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그리고 계약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막 일부러 한 거, 진짜로 고의성이 없이 뭔가가 된 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건데, 그게 3대 원칙이고, 그게 근대의 기본 정신이죠. 소유권 보장과 개인주의. 근데 현대는 이번에는 요거를 악용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약간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래는 개인주의잖아. 그럼 개인주의의 그 반대가 되면은 개인에게 뭔가가 간섭을 하는 거죠. 옛날로 치면은 이게 그런 민법 체계나 이런 것들은 물론 동양에도 그 율령격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수당시기에 정비가 돼서 한자 문명권에 퍼졌던 율령격식에 해당되는 율령 이런 것들이 다 민법 형법이에요. 그리고 뭐 세칙이나 그 그 좀씩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까지를 격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근대적인 그 개념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서구적인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의 왕이나 그런 식의 종교 이것은 그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나름 공적이고 나름 중심을 잡는다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공복리를 해치는 쪽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한이 이제 붙는 거야. 첫 번째 원칙에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교개혁도 소유권이었단 말이야. 그다음 계약 있죠. 계약도 악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깡패 세상에서 깡패가 각서를 쓰게 하고 막 뭐 이렇게 지장 찍게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계약은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계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계약의 공정성이랄까, 이 정의랄까 이런 게 없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세 번째가 뭐였죠? 내가 지금 소유권, 그다음 계약, 배상. 배상도 고의가 아니면은 꼬투리 잡혀서 뜯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게 다 공적인 차원과 정의의 차원에서 그 법의 정신은 어쨌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국가가 꼭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공해 문제. 공해 문제인데 과실 책임주의면은 내가 고의적으로 과실을 행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공해를 일으킨 어떤 기업이 됐건 뭐 개인이 됐건 몇 가지 지금 예가 생각이 나는데 다 무시무시한 대기업이라서 얘는 못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고의로 그렇게 사망자가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무과실책임주의. 수정이 일어난 거야.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공공성과 정의 여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 공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해서 고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적으로 해악을 끼친다. 이럴 때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민법의 3대 원칙, 원리라고 보통 그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 요약하자면은 근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민법이 출발을 했고 세 가지 얻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내가 내 걸 뺏기지 않고 싶은 그 소유권 뭐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소유권의 원칙 그리고 자치 계약을 할 때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다음 세 번째는 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아닌 고의가 아닌 것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러나 그게 근대의 정신이고 개인주의의 정신이야. 근데 현대로 오면서 그 개인주의가 또 악용이 되는 거야. 그전에는 이제 사실은 다른 권력들이 그걸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고 현대에 오니까는 또 악용이 되니까는 이번에는 수정을 세 개를 다 했어. 어떻게 수정을 했냐?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쪽의 소유권 그 행사는 제한을 하고 그다음 계약도 엉터리 계약. 야, 각 썼어. 막 이렇게 칼 막 꺼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꺼내는 게 빼는 거구나. 꺼냈다 뺐다 하면서 그리고 과실책임주의도 그걸 틈타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공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건 무과실책임주의로 책임을 묻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민법의 3대 원칙, 큰 요소, 배경 그리고 그 현대로 오면서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